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꽃남자 25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IT 프로젝트를 한 사이클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 업무별로 나오는 직종, 직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전체를 보는 그림이었으면 이번에는 그 각각의 직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PM이고요. 이 각각 지금 제가 추가로 하는 각각의 직군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보자들, IT 입문을 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내용은 간단하되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현실성이 높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PM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요. 자, PM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그 약자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 과정이 잘 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한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PM이 처음에 하는 일은 계약 관리에 대한 일을 합니다. 요거 그 IT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미리 말씀드리자면 IT는 영역이 너무 넓어요. 프로젝트라 그래도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있고요. 몇백억, 몇천억짜리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게 다 동일하게 되진 않지만 일관적인 성향을 띠는 그 노멀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계약 관리라는 게 뭐냐? 그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현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회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PM이 될 사람들 아니면 제안하는 업체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뭐 RFP 뭐 이런 것들 제안서 뭐 디테일한 과정들이 있지만 현재 제가 그런 용어를 드리고 설명을 해도 초보자분들은 알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누군가가 물건을 사듯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PM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게요라고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약하는 과정까지 챙겨주는 사람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게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에 대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일정 계획의 초반에 해요. 그래서 초반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면 각각의 기능을 정의하고요. 이게 이제 정의된 기능과 함께 일정을 디테일하게 접는 작업을 하는데, 뭐 저희가 WBS라고 표현되는 문서를 만드는데요. 각각의 일정 하나하나의 기능을 정의를 하고 그 기능을 개발하는데 들어갈 세부 일정을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건데, 이러한 그 전문적인 표를 사용해 가지고 일정을 만들고요. 요구사항을 분석 기능 정의한 걸 가지고 일정을 정리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획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 게 PM이 기획 업무를 지원을 해주고요. 기획자는 기획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설명이 뭐냐면 기획자가 그 그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하고 디테일하게 나가는데 PM은 기획자가 이런 걸 할 때 이건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가끔 이제 에이전시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PM과 기획자를 따로 두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획자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개발자들한테 일을 분배하고 진행을 하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M이 하는 일 중에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고의 과정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었어도 그 윗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 만들어 달라고 한 회사의 높으신 분들 아니면 실무자들 이런 분들에게 진행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 중간 보고라고 하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킥오프나 착수 보고도 있는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완료를 하는 완료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여기까지 일이 다 끝나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느 정도 끝나는 단계에서 이제 검수를 받기 위한 과정을 하는데, 검수가 뭐냐면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을 찍는 거죠. 니네가 프로젝트를 잘했으니까 도장을 찍어. 그럼 도장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이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오픈하고 안정하는 과정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PM이 이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개발하는 게 정말 잘 완료가 되면 검수 완료 사인을 받고, 여기까지 잘 되면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고객사에서 나오고 또 회사에서도 환영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또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차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는 PM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PM이란 직종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개발자, 기획자, 퍼블리셔, 디자이너랑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타트 라인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획자는 내가 기획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획부터 들어가서 기획의 선배부터 배우고, 퍼블리셔도 마찬가지고 그런 업무를 배우는데, PM은 처음부터 PM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발전시켜 가면서 PM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개발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기획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업무 전문가로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스타트 라인에서 업무를 배워가면서 경력을 쌓아가고 내가 목표하는 PM이 하나의 내 원하는 직군이 되면 그걸 향해 가서 노력을 하다가 PM이 딱 되고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그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 이제 선배 PM이 되는 건데요. 여기 하나 지금 업무적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업무 전문가가 뭐냐면 저희가 전문용어로 엑스퍼트 날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 금융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면요, 금융은 빅데이터나 AI 막 이런 것처럼 기술력이 높은 기술의 장벽의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업무를 알아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뭐냐면 금융에서 나오는 용어라든지 금융의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여신, 뭐 수신, 아니면 뭐 할부금을 스케줄을 짜고 청구하고 수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연되는 채권에 대한 관리를 하고 뭐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을 알아야지 프로젝트가 가능한데, 이런 업무 분야에서는 이 업무 전문가가 이제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이런 업무 부분을 가이드해주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제 발전하는 관계에서 개발자는 프로젝트 PL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그러니까 선배 개발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밑에 몇 명의 개발자를 데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PM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요. 그러면 프로젝트 시작하면 PM이 그 시작 단계에서 제안도 하고, 제안 이렇게 나가 도와주면서 써보기도 하고 스케줄 잡고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PM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기획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자랑 PM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에이전시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기획자는 제가 기획자 플러스 PM이라고 말한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기획자와 PM은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획자가 PM이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면서 기획자에서 PM으로 변신을 하거나 PM과 기획의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PM이 되기도 하고, 업무 전문가는 내가 그 업무를 많이 하니까 막 IT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이걸 설명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은 IT를 모르세요. 근데 나는 업무 전문가면서 IT 프로젝트를 하면서 업무도 알고 IT에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PM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을 하는 사람은 기획 업무나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배우고요.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기획 업무나 개발 업무나 이 일정 관리하는 PM 업무를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가지고 PM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둘 다 어렵긴 해요. 쉽진 않은데, 위에서 아래 가는 거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식에 가까운 쪽으로 향해 가는 거거든요. 금융의 업무를 한다라는 거는 금융의 업무를 그냥 배우면 되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발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PM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PM이 되고 나면 이제 자기 프로젝트를 리딩하고요. 또 기획자는 개발 내용을 잘 모르고 업무 내용을 좀 모르지만 내가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기획하는 업무를 강점으로 프로젝트를 하고요. 업무 전문가는 나는 업무를 너무 잘해서 설계는 잘하는데 개발을 몰라서 좀 어려워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PM을 할 때 PM들이 겉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아, 내가 개발만 좀 더 알았어도 관리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쟤네가 말하는 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구분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PM을 꿈꾸시는 분들은 어디서 스타트를 할지라도 일단 개발에 대한 과정을 배우는 기회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배워두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PM은 어떤 삶을 살까?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PM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PM이 되는가를 과정을 알았으면 막상 PM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냥 그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는 팩트라기보다는 제 의견인데, 일단 사람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팩터 정도가 있어요. PM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까? 사회적 지위는 좀 얻을 수가 있을까? 성취감을 좀 가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 부분은 쏘쏘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왜냐? 프로젝트를 하는데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50명이 한꺼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중에 30명은 개발자고 뭐 2명은 기획자고 몇 명은 디자이너고 막 이러잖아요. PM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윗구조에 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 일하는 역량이나 지금 회사에 따라서 다른 거라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급여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좀 메리트가 있게 가져가고요. 사회적인 지위는 이게 이제 되게 웃겨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프로젝트 내에서는 자기가 짱이니까 그 프로젝트 팀 안에서는 지위적으로 천국이죠. 왜냐? 난 좋은 거 다 그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그 앞에서 리딩하는 그런 리더니까. 근데 고객 앞에가 가면 지옥이 돼요. 어떤 거냐면 고객 앞에서 고객이 요구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진행하는 어떤 수많은 어려움들을 본인이 직접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는 개발하는 팀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지위인데, 이게 또 일을 잘하면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일을 못하면 그 PM이 프로젝트 안에서 일을 못하면 개발자들한테도 무시당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넘나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성취감 부분은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PM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닌데, 그 성취적인 사람, 내가 정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라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PM이 됐어요. 내가 개발해서 PM이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PM을 노리기도 하고 기획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PM을 하는데, PM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정도 진로가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PM 업무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PM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PM 업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솔루션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금융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 그 개발자들은 종종 그 영업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은 제가 봤을 때는 IT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영업이 일을 잘 못해서 무시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길러야 되지만, 하지만 영업은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영업을 지원하는 기술 영업의 업무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전공의 이런 전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 기술 영업이라는 건 영업을 하는 게 구두 닦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페인트 영업이라고 예를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페인트 좋습니다 하고 영업하는 게 페인트 영업이고요. 그 기술 영업은 고객 만나가지고 이 페인트 가지고 그 하면요, 지금 그 고객님이 칠하려고 하시는 천정하고 이거는 방수가 되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 페인트가 많지 않고 이거는 3번 페인트가 맞아요. 이런 것처럼 가이드를 해주는 것들을 해주는 영업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그 밟은 과정인데요. 사업 관리 쪽입니다. 이게 사업 관리라는 게 뭐냐면 IT적인 회사의 사업을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주도하는 역할인데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관리적인 일만 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걸 발굴해갖고 신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신사업 만들어내는 쪽에 좀 그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는 나중에 그런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밌는 일 많아요. 제가 재밌는 것도 많이 만들어 봤고 또 그 제가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IT 프로젝트 한 경험도 있는데 그러한 좀 거기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좀 사담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제가 PM은 어떤 일을 하고 또 PM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PM을 되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기획자에 대해서 제가 기획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면서 본 기획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또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불꽃남자25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에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